사진 꿈몽유도 원도 시리즈로 지금 몽유도 원도에 관한 소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꿈, 사라진 꿈, 숨은 꿈, 찾은 꿈. 현대 이제 몽유도 원도를 한국의 그 학예사 또는 뭐 역사학자, 기자 등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고 몽유도 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는 과정을 찾은 꿈에서 다루려고 하는 시간의 구조. 몽유도 온도는 과연 어떤 형태의 그림인가를 좀 이번에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몽유도 온도의 특징을 보면 일단 왕실 그림인가? 왕실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평대군에 의해서 안견이 그린 그림이고, 안견은 당시 도화원의 그 호군, 도화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화가이기도 했을 거고, 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일단 안평대군이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그림 자체가 왕실과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조선 왕실에서 이런 그림이나 아, 또는 불경 같은 것을 그 만들 때, 작품을 만들 때 장황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장황이라는 거는 표구라는 거하고 동일한데 조선왕실에서는 장황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일본 지도를 그 장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몽유도 원도를 보면 실제로 그 비단의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장황을 위한 그 덧대는 부분 그리고 어, 안평대군이 직접 쓴 몽유도원도라는 그 서체 글씨를 금색으로 썼고 그다음에 시문 역시도 금색으로 썼는데 많이 날아갔어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날아갔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발문 같은 경우에는 비단에 쓴 게 아니고 신숙주와 같은 종이에 썼는데 종이도 깔끔하고 글도 뭐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 보존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림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시문과 이제 찬시와 찬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엄경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아, 그림 또는 내용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일종의 그 지문 형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지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그 지도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도하원 하원에게 이제 지도를 다시 아, 필사하게 해서 그걸 장황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과정 이야기를 설명을 덧붙여 놓는 거예요. 이 일종의 지문이라는 것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묘비에 이제 새기는 그 묘비명을 지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또 엄격히 말하면은 그 지문이 꼭 그런 것을 묘비명만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설명하는 것을 지문이라고 얘기하고 한자로도 조금씩 달리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의 찬시 찬문 역시도 그런 조선 전기의 문화적인 어떤
속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기 문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장황을 하고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일단은 뭐 조선 전기의 팩트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할 필요도 있겠죠. 예를 들어 명나라나 아니면 송나라, 원나라 뭐 이런 아니면 일본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음, 그 시기에 조선 전기 즈음한 시기에 이제 다양한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보물이나 뭐 이런 미술 작품을 통해서 몽유도원도처럼 그려진 그런 작품들의 예를 좀 보다 보면 이 지향점,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 자체도 있지만 안평대군의 의도,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대자함을 봉안을 했어도 어떻게 봉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고 심은 쓰고 발문하고 그다음에 그냥 찬시찬문을 뭐 그냥 종이에 겹쳐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볼지 않을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비단의 그림을 그리고 또 찬시찬문 한지에 썼는데 그 한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보존 상태도 다르고 근데 왜 그렇게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패션 마크 그리고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찬시찬문도 21명의 문사에 잡히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소중한 자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 작품집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친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친필이 아니라는 거는 마치 출판사에서 그 작품을 책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필 원고와 그냥 출판 원고의 가치가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는데 자필로 쓴 원본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엄청난 큰 가치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타이핑도 마찬가지예요. 초고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활자본이다. 그러면 그 책이야 뭐 수만 권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담고 있는 책자이고. 하지만 그 21명의 그 찬시참을 쓴 사람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본이니까 붓을 들어서 그 붓으로 글을 쓰는 때 붓의 상태며 뭐 글의 어떤 그 글자체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글을 어떻게 잘 전달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설상에서는 장도형이 이제 조선 전기 문화사 역사가로서 문화사를 몽유도원도와 찬시 찬문을 토대로 해서 조선 전기 문화사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김철민이 학예사인 김철민이 몽이도 온도를 그 천리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형태의 어, 종이가 있다. 장황의 미학. 그 장황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정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걸 1947년 표구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47년에 어떤 표구한 그 표구에서 사용된 어떤 바탕,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김철민 학예사가 정확하게, 그걸 좀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될 테고. 실제로 그걸 분석을 그냥 소설의 허구,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세종실록 속 지도와 지문.
일본 지도를 1401년에 획득했고, 그다음에 1421년 공인을 통한 장왕을 했는데 1438년 세종명으로 그걸 다시 도하원에 모사를 시켜서 그 유의선, 인도 유의선의 지문을 써게 해서 그걸 바쳐라 라고 명해서 그걸 그대로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1438년이면은 세종 10, 20년?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에 조선 왕실에서의 그런 장항, 표구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아, 정묘 4월 20일 야에, 음, 요거는, 원본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색으로 된 것과 꼭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참 텍스트 안 통되고, 신속주, 어, 다중저자, 종이위의 손급. 지금 여기 보면 고려 때 대방광불 화엄경, 화경, 금리로 쓰고 제목도 있고 대방광불 화엄경 그 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금리로 있고 그림도 이렇게 있는 그림 사이즈도 마치 몽유도원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문이 금리로 쓰여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종이인데 보통 검은색 종이는 뭐 예를 들어서 검은 물을 들인 종이 그러니까 원래 검은색 종이가 아닌 보통 아, 이런 거는 뭐 현대 인쇄술에서도 검은색으로 이제 백 바탕을 인쇄한 후에 금박으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은 종이에 글씨를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 몽유도 원도와 이거 외에 다른 열애배 물동가 그거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몽유도 원도의 원본이 이런 패턴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던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안평대군은 대잠에서 불사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그런 세종 역시도 불교에 관한 음, 내용에 대해서 또 세조도 그렇고 상당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상당히 익숙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명나라 송원명과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고 일본 역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사된 바로는 1947년에 일본에서 이제 전문 표구사가 표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표구한 것을 쉽게 말하면 편리대 이대 교주가 구입을 했는지 뭐 기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50년에 몽도 운도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천리대에 보관돼 있는 게 현재로 천리대에 보관이 돼 있고 또 이제 근래에 이제 한국에 삼차례 물 건너와서 이 전시도 하고 또 뭐 서로 문화 교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몽이도원도 영인본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찬시찬문 도록도 만들어져서 그걸 뭐 블로거 시조사랑님이 또 올려서 나도 한번 쭉 리뷰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장도형
역사학자가 이제 조선 전기 문화를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살펴본다, 연구한다, 이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산시 찬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1명, 아, 23명이네요. 안평대군, 안견, 그 다음에 21명. 그리고 또 퀘션 마크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산시찬문을 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만약 안평대군이 그 즈음에 1447년에 바로 그 형인 수양대군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 수양대군이 뭐 산시찬문을 썼다거나 그런 어, 좀, 좀 황당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시간의 구조다. 장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